자, 이번에 가져온 차량은 르노의 아르카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도 오래됐어요. 한 20년도에 나왔으니까 5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세토스 나오고 나서 한 반년 뒤에 나온 모델이라 그때 당시에 이 라이벌 구도로 좀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때는 가성비 좋았죠. 2천 안 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었던 준중형 SUV였고 스타일도 날렵해가지고 인기가 나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모델이 노후화가 됐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마냥 또 차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제가 부탁드릴 게, 저도 알아요. 제가 그 주류 차들 말고 그 약간 벗어난 차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 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한번 봐주세요, 한 번씩. 이것도 무조건 현대기아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차가 있다라는 것도 선택지에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좋잖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카나로 변하면서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가장 크게 바뀐 거는 라디에이터 그릴 플러스 저 로장주 엠블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테크노 트림에서도 LED 퓨어 비전이라고 해서 LED가 어쨌든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 생긴 걸 보니까 이제 프로젝션 당연히 아니고 MFR 방식으로 보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르노의 로장주 엠블럼 이렇게 두 줄 이렇게 두 가닥 해놓는 거 있잖아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게 2D로 바뀌면서 좀 기하학적인 그런 무늬가 되었다고 할까요? 차량 자체도 이제 기계적인 느낌이기보다는 프랑스 차들이 이제 기하학적으로 좀 예술품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르노, 푸조, 시트로엥, DS가 특히 그런 느낌이 좀 세죠. DS 푸조 이쪽이. 근데 르노 역시도 이제 예술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이게 공예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조각 같죠? 자, 옆에서 보면은 이제 세단이냐 SUV냐 뭐 크로스오버냐 혼종이냐 이런 말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5년 전에 이 차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자연흡기 들어가고 그때 차값이 쌌어요. 차값이 나름 꽤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들어갔고, 그리고 크기가 동급에 비교해서 가장 컸습니다. 그때는 코나가 지금 2세대 나오기 전이었고, 세토스도 지금 세토스가 이 차보다 조금 작아요. 얘가 4m 57인가 그렇고 세토스가 4m 39, 그 다음에 이제 스포티지가 4m 60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동급 중에 가장 넓은 시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메리트가 좀 있었던 모델인데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죠, 크기는. 하지만 이제 아쉬운 거는 세토스의 브랜드 가치가 너무 강했다. 얘는 이제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저 C필러 D 라인이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쿠페형으로 떨어져서 젊은 분들이 타기에는 좋아 보인다. 좀 스타일링이 괜찮다. 여성분들이 타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쁘잖아요. 일단 좀 크기도 적당히 작으면서 이쁘죠. 여기 스포일러도 이렇게 뻥긋하게 올라와 있고, 이게 스포일러 지금 처음 봤는데 이쁘네. 이거 애프터마켓에서 좀 비싸게 팔 것 같은 그런 스포일러인데 이쁘네요. 후면에서 보면은 블랙 베젤 라이트인가요? 이것도 아르카나로 변하면서 바뀐 점인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도 이제 로장주 엠블럼이 딱 들어가고 아르카나 레터링 들어가면서 여기 배기구 자리는 구라로 뚫어 놓았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현대가 잘하고 있는 게 이 배기구 요 자리로 후진 가이드램프로 쓰고 있거든요. 디자인적인 요소로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량의 외관이 이 정도로 변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처음 나올 때부터 했던 생각이지만 이 뒷부분에 요 부분이 좀 아이언맨 같지 않나요? 아님 말고 수동이네. 그리고 뭐 전동 트렁크 굳이 필요 없는 차량이긴 해요. 공간이 꽤 넓죠. 이게 트렁크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여러분. 차가 일단 어느 정도 길기 때문에 트렁크가 꽤나 깊기도 깊고 넓기도 넓죠. 저는 이 정도만 돼도 패밀리카로 쓰는데 손색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마 혼자 타겠죠? 이야, 이거 갖고 가고 싶다. 워시액 오지게 많아요. 지하실 공간도 넓고 소화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승차 출신이라 옵션이 꽤 좋아요. 25년식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26년형이 나오면서 이 차가 그냥 시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 판때기를 위로 올려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따로 각이 맞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거 봐서 여기를 봐갖고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각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정도. 조명은 달아주고 있죠. 트렁크가 생각보다 묵직한데?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 있잖아요. 그거 가볍거든요. 근데 이거는 살짝 묵직하네. 대신에 닫히는 소리가 좀 좋아요. 내장도 이렇게
카본 비슷한 그런 무늬 넣어주었고 전자석 오토가 들어가죠. 괜찮네 이 정도면. 아 이게 아쉬운 게 내연기관이라서 뭐 리뷰할 때 에어컨을 틀고 할 순 없다. 뒷좌석 열선 2단계 지원하고 있고 12V 삭제 A타입 2개 이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형적이죠. 여기 이제 패브릭 같은 걸로 포인트 주었고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트 슬라이딩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리클라이닝은 리클라이닝이 리클라이닝 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시트 각도가 괜찮아 갖고 타는데 크게 무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네, 저렇게 생겼고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근데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없어요.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 이거 들어가죠. 이거 10.25인치가 이제 그 뭐야 아이코닉에서 들어간다. 테크노는 7인치라고 해요. 그 동그란 그거일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10.25인치 괜찮고 얘가 가성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르노 같은 경우가 이제 얘는 이거 플러스를 이게 길게 누르면 수동 모드가 되네요. 기어 레버는 그냥 D까지만 변경이 가능하고 수동을 하려면 드라이브 레인지 놓은 상태에서 플러스를 길게 누르면 왜 안 되냐 또. 이거 누르면 매뉴얼 모드가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르노가 또 이 컬럼 조작은 괜찮아요. 조작감이 또 이것도 르노 신형 로고 들어가고 있고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막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해서 잡아 돌리기에도 꽤나 괜찮죠. 재밌는 부분이 이 공조기인데 다이얼이거든요. 물리식 이건 좋아요.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게 끄는 버튼이 없어요. 끄는 버튼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하냐 그냥 이거 끝까지 오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꺼져요. 이거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통풍 열선은 이걸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터치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거는 살짝 좀 우리나라 정서랑은 살짝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한데 차 자체는 무난하게 그냥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동력 성능에서 무난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선택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뭐 저렴하게 그냥 무난하게 뭐 신경 안 쓰고 부리기에는 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티맵이 들어가고 있어서 또 괜찮죠. 메뉴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 멀티 센스가 드라이브 모드죠. 르노 버전.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고 있고 이게 전자식으로 하니까는 볼륨 조절까지 할 수 있나 보네.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해놓을게요. 뭐 이렇게 하고 설정. 근데 터치 반응은 꽤 빠릿빠릿해요. 생각보다. 뭐 5년 전에 나온 차라서 그렇게 막 빠르진 않을 줄 알았는데 이건 아마 9인치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이 정도면은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겉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된 것 같고 한번 이제 운전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 이미 아까 보고 오셨겠지만 아르카나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겉보기에서 하나 못 짚고 넘어간 게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커피를 마시거든요 운전할 때. 근데 이거는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와서 그 커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안 샀어요. 그래서 까먹고 지나간 게 있어서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커피가 없어서 그냥 제가 최첨단 계측기로다가 딱 해보면은 컵홀더에 메가 커피가 들어가. 테라 커피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든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메가는 가능해요. 근데 아 기가도 잘 모르겠어. 이 정도면 기가도 살짝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타봤어요. 근데 승차감은 일단 기본적으로 탄탄한 세팅인 것 같아요. 부드럽진 않아. 그냥 주행성이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서스펜션 세팅인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CVT죠. CVT. 물론 이제 요즘 CVT는 예전 뭐 플레오스 나오던 SM3 그때는 아니라서 CVT라 그래도 마냥 왱왱거리진 않거든요. 지금 이거 아르카나 같은 경우도 CVT가 그냥 부웅 하면은 이게 밟으면요 그 쭉 가서 가속할 때 이제 변속 한번 해주는 느낌 한번 쳐주긴 해요.
뭐 그런 건 있는데, 근데도 일단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주행할 때는 밟아도 이제 다단처럼 부응 이게 없어서, 지금도 보세요. 밟으면 왕 하고 RPM 그대로 밀고 나가죠. 이런 느낌 때문에 좀 안 나간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타보면 그렇게 안 나가진 않습니다. 123마력에 15.8 토크인가 그래요. 그럼 아반떼랑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거의 같은 차예요. 그냥 아르카나랑 아반떼랑 같은 차는 아니고 그냥 재원이 똑같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재원이 거의 똑같은 차량이다 보니까는 실제로 나가는 그런 느낌들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행 질감은 당연히 다르지만 이제 나가는 그 가속감, 그 속도감, 가속할 때 어느 정도로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비슷해요. 1.6리터 자연흡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침 또 아반떼도 MPI, 이 차도 MPI네요. 엔진 소리는 이제 아르카나 같은 경우는 좀 무언가 이제 르노 그 특유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우왕하고 좀 이제 좀 깔끔하게 고주파 소리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차 자체는 가성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지금 뭐 셀토스 5년 전이면은 얘도 가성비가 좋았지만, 지금은 셀토스 코나 모두 너무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아르카나의 가성비가 있다라고 보기 힘들어. 대신에 이제 아르카나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르카나는 유니크합니다. 이거 은근히 중요할 수 있어요. 미니 왜 사는데? 유니크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색을 좀 표출하고 싶다. 뭐 나 이런 거 타고 다닌다. 좀 흔한 거 싫다. 그러면은 아르카나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 26년형 모델부터는 그 아이코닉 트림에 오토홀드 들어가거든요. 얜 없어. 뭐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넣어줬잖아요. 일단 그래서 26년형 이제 아르카나 아이코닉부터는 오토홀드가 들어간다. 뭐 시내에서는 이제 바랄 게 없다. 그리고 2,640만 원이 스타트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뭐 추가할 게 있나? 그냥 스마트 센스랑 대응되는 그런 옵션들, 그런 것만 좀 추가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뭐 3천 내로 2천 한 많아야 2,800 가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은 그래도 가성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뭐 차가 막 그렇게 큰 차도 아니고 뭐 풀옵션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사치스러운 차도 아니고, 이 정도면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필요제에 속한다라고는 생각해요. 이 정도면 필요제로 탈 수 있는 차라서 정말 필요한 것만 딱 넣는다라고 했을 때 선택의 가치는 있을 것 같다. 동력 성능이 일단 무난하니까 관리하기도 편하죠. 터보 없어서. 뭐 물론 요즘 터보는 많이 또 기술이 좋아져갖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또 내구성이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차를 이제 잘 이런 큰 기계 모르시는 분들은 겁나는 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터보보다는 자연흡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괜찮다. 여성분들이 타시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남자니까 여기서 내리면 멋이 없거든요. 근데 뭐 이거 젊은 여성분들 타면은 되게 이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차도 좀 감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프랑스 차들이 이게 불란서에서 온 애들이 자동차가 기계적인 느낌보다는 이제 조각상 좀 미술 공예품 같은 느낌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푸조 시트로엥 DS 이런 차 있잖아요. 그 특히 DS가 진짜 예술품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근데 르노도 요즘 세닉이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뭐 세닉, 라팔, 뭐 알핀 A110 이런 거 나온 거 보면은 예술품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유니크함, 나만의 특별함을 좀 드러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르카나도 되게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제가 CVT가 타보면 그렇게 막 더디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할 때 이제 왕한 RPM을 끌고 가니까 이게 왕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은 좀 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체감상, 저는 차를 많이 타봤으니까, 그리고 남들보다는 조금은 많이 타니까 이제 이게 뭐 나쁘진 않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탔을 때는 똑같이 가속이 된다 그래도 이게 다단처럼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탔을 때 생각하는 그 변속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타보면 그렇지 않다. 어쨌든 이 준중형 세그먼트에서 얘가 출력이 막 약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아반떼 그거 비교하시면은 출력은 사실상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력 성능에서 모자람이 있는 차는 아닌데 그냥 CVT가 주는 그 왕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이제 여러분들 취향을 좀 탈 수는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걸 제외한다면 차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좀 출력이 아반떼도 노멀 모델은 그렇잖아요. 이게 출력이 막 높은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좀 밟고 싶을 때는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는 하체 안정성은 좋은데 이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서 네 그게 치고 나가는 데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거는 CVT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체는 탄탄한 느낌이다. 그 주행성을 좀 조금만 더 강조해서 세팅을 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이브리드를 타면은 그 주행성을 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6 자연흡기는 그냥 좀 차 신경 쓰기 싫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 승차감은 그래서 크루징 할 때는 그냥 부들부들해요. 좋아요. 근데 이제 노면에 포트홀이나 이런 거 만나면은 뭐 다 느껴지죠. 그때는 좀 강하게 충격이 올라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느껴본 아르카나는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력이 높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연비가 괜찮다.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겠죠. 하이브리드가 없어도 연비는 괜찮겠다. 이것도 아반떼랑 성격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거기서 스타일이 중요하다, 좀 더 유니크하다, 뭐 그런 게 중요하면은 아르카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다. 뭐 옵션이 화려한 게 중요하고 뭔가 좀 삐까뻔쩍했으면 좋겠다. 아반떼 가시면 되고 저라면 캐스퍼 사요. 우주명차 캐스퍼. 뭐 아르카나 제가 뭐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매력은 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내비게이션이 있네. 이거 세로형 내비거든요. 세로형 내비가 내비 볼 때는 되게 편해요. 이게 내가 초행길을 갈 때 그 상하로 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더 넓은 범위의 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그런 장점이 되겠죠. 이것까지 말씀드리면은 뭐 끝난 것 같은데 얘는 근데 실제로 내비가 나오는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 가지고 또 마냥 그 세로형 내비라고 뭐 칭찬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느껴본 아르카나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도 이제 주류에서 살짝 벗어난 차량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베뉴,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로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왕 들어오신 거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가 클릭까지 제가 해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하라고 클릭해달라고 얘기해봤자 그게 뭐 썸네일에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말을 못하는데 들어오셨으면 그래도 이론에는 뭔 생각을 하고 저렇게 막 떠들고 있나 좀 들어주세요. 돈 들여가지고 제작비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냥 나가면 또 서운하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좀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정도에서 끝을 내면서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차량으로 한번 찾아오는 걸로 그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반납 장소까지 얼마 안 남아서 쭉 이제 한번 밟으면 사고 나고 천천히 한번 가 볼게요. 저는 반납을 마저 하러 가겠습니다. 끝.